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밖에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창가 소파에 앉아있던 젊은 백인 커플도 불어로 대화하던 노부부의 모습도 없었다. 이미 다들 2층 레스토랑의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서 저녁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저 스체이만이 아무도 없는 라운지에서 괴종식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스체이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몇 번쯤 손가락 끝에서 망설이다가 아내의 휴대폰 번호를 마지막까지 눌렀다. 첫 번째 벨이 다 울리기도 전에 전화가 연결됐다. 전화 건너편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듯한 분위기가 전해져 왔다. 스체이. 여보세요? 스체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히토미. 히토미의 낮은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스체이. 미안해. 스체이가 사과했다. 사과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겠지만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말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히토미. 저기 후미키가 말이야. 오늘 유치원에서 오이를 먹었대. 히토미가 말했다. 스체이. 미안해. 곧 돌아갈게. 일단 사과한 다음에 실은 갑자기 회사에 실증이 나서라던가 실은 갑자기 멀리 가고 싶어졌다든가 거짓말 같은 혹은 진짜 같은 그런 변명을 이리저리 늘어놓으려고 했다. 또 그런 말이 지금이라도 입에서 튀어나올 듯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조용한 이 라운지를 그런 거짓말 같은 또 진짜 같은 변명으로 채우고 싶지 않았다. 히토미. 괜찮은 거지? 히토미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치. 뭐가? 순간 자신이 뭘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해 큰 소리로 되물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히토미가 또 조용히 물었다. 히토미. 괜찮은 거지? 츠츠이는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츠츠이를 봤을 리 없었을 텐데 히토미가 마치 응답을 하듯 말했다. 히토미. 나 꼭 기다릴게. 츠츠이. 지금 나 니코에 있어. 니코 카나야 호텔. 츠츠이가 말했다. 저기 당신한테 전에도 말했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손목시계 두고 왔던 거 그거 말이야. 그게 지금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히토미는 아무 말 없이 츠츠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츠츠이. 근데 아까 확인하러 가봤더니 역시 없었어. 없더라고. 마침 낡은 괴종시계가 7시를 가리키며 덩 하니 무거운 소리를 냈다. 아무도 없는 라운지에 덩 하는 낮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치치, 돌아갈게. 30분만 더 여기 우두커니 있다가 돌아갈게. 호텔 라운지에 있어. 여기 큰 괴종시계가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져. 치치이는 괴종시계가 다 울릴 때까지 기다린 다음 그렇게 말했다. 전화를 끊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라운지 조명이 유리창에 비친다. 마치 숲속에서 불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호텔 매니저처럼 보이는 초로의 남자가 라운지로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0분 정도 지난 후였다. 투숙객도 아니면서 라운지에 죽치고 앉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했나 싶어 스체이는 서둘러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때 그가 말을 걸어왔다. 스체이 씨 되십니까? 등을 꼿꼿이 펴고 서 있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이 호텔을 지켜온 기품이 넘쳐 흐르되 전혀 위협적이지는 않았다. 츠츠이. 아, 예, 제가 츠츠이입니다만.
갑자기 자기 이름이 나오자 치치이는 황급히 대답했다. 호텔 매니저. 지금 사모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저희 호텔 객실을 이용해 주십사 해서요. 괜찮으시다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신사는 그렇게 말하고 미소를 지었다. 치치이, 아내가요? 뜻밖의 말에 치치이는 일어서려던 몸을 다시 소파에 부렸다. 호텔 매니저. 예, 사모님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애써 니코까지 갔으니 하룻밤 정도는 편안히 지내다 오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치치이는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노신사의 웃음에 이끌리듯 아내가 잡아준 방으로 향했다. 113페이지. 아이고, 얘가 결국 근데 이렇게 그 핸들을 틀고 이렇게 그 니코로 가서 이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원래 아내한테는 30분만 더 여기서 좀만 더 생각하다가 집으로 들어갈게, 집으로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 호텔, 남편이 아까 나 지금 니코 무슨 어디 호텔에 있어, 거기 괴종시계가 있는데 이 괴종시계 들으면서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 호텔로 전화해서 우리 남편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 내가 방을 예약해주고 싶다고, 방을 예약해주고 싶으니까 거기 그 남편한테 거기서 자고 오라고 아내가 말했다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소설에서는 이렇게 나오거든. 그냥 다시 또 예전에 아내랑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다가 다시 이제 아내랑은 그 이후로,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이 나오진 않아. 근데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거야. 이날을 기점으로 아마도 아내랑 이렇게 별거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아까 막 거짓말 게임도 아내가 제안을 했던 거잖아. 아내가 약간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 뭐 이런 거 같은 거를 막뭐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 있잖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아,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 아, 그래도 얘기해봐. 어떻게 생각해?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소설마다 이렇게 뭐 소제목 같은 게 있잖아. 여기 이 부분의 제목은 당신의 낙원이라는 소제목이야. 히토미, 저기 있잖아. 당신한테 낙원은 어떤 이미지야? 그녀는 이런 황당무계한 질문을 태연하게 던지는 여자였다.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 새침한 얼굴을 들여다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다. 치치이, 낙원이라. 왠지 말로 하려고 하니까 쑥스럽네. 히토미, 당신 머릿속에 있는 낙원 이미지 나한테 가르쳐줘. 그녀와 있으면 때때로 바보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아무 근거 없는 망상이었지만 그것은 사람을 지독하게 몰아세우고 또 몰아세우면서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제나 굴복시키는 데가 있었다. 치치이, 낙원이라면 우선 야자나무가 떠오를 것 같네. 하얀 백사장에 큰 야자나무가 있고 그 그늘 밑에 편해 보이는 의자를 놓지. 의자 등받이에는 새로 빤 타월이 걸려있고 파도가 발가락까지 밀려오는. 저기, 히토미, 저기 말하는 도중이라 미안한데 당신의 낙원이라는 거 상당히 진부하네. 치치, 아, 진부하다니. 사람이 기껏 진지하게 대답했더니. 히토미, 아, 미안해. 계속해. 치치, 됐어. 히토미, 괜찮으니까 어서 계속해. 근데 이제 뭐가 보여? 치치,
별로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히토미. 에이, 빼지 말고 어서. 뭐가 보여? 치치. 뭐라니. 해변에 있으니까 당연히 바다겠지. 히토미. 어떤 바다? 치치. 그러니까 뭐 어디에나 있는 흔한 바다? 새파란. 히토미. 새파란? 치치. 새파랗고 하지만 수평선 근처로 가면 색이 좀 짙어지려나? 히토미. 어서 좀 자세히 봐봐. 바다 위에는 뭐가 떠 있어? 치치. 바다 위? 그냥 아, 아니다. 뭐가 떠 있다. 요트. 닻을 내린 하얀색 요트가 저 멀리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 해변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부서지는데 그 격렬한 리듬과 멀리서 움직이는 요트의 속도가 너무 달라서 뭐랄까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히토미.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점점 느낌이 좋아지는걸? 당신의 낙원. 치치. 그런가? 그리고 눈을 감으면 그러면 야자나무 잎이 흔들리고. 히토미. 그게 빗소리처럼 들리지. 그래. 어떻게 알았어? 정말로 빗소리처럼 들려. 히토미. 가만히 시간을 보내는 것에 실증난 당신은 해변을 걷기 시작해. 치치. 나 실증 같은 거 안 나는데? 해가 저물 때까지 계속 그곳에 그대로 있어. 히토미. 알았어. 알았으니까 여하튼 당신은 해변을 걷기 시작하는 거야. 파도가 적신 모래 위를 맨발로. 치치. 맨발이라. 기분 좋겠군. 바닷물은 차가우니까. 히토미. 저기 거기에 뭐가 묻혀있지 않아? 치치. 어? 거기에? 히토미. 당신 발밑에. 치치.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히토미. 상상해봐. 당신이라면 거기에 뭐가 묻혀있을 것 같아? 치치. 뭐가? 이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치치는 대답을 못해. 아내가 막 이렇게 당신의 낙원에 대해서 얘기해줘 막 이러면서 그 낙원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거기에는 그러면은 뭐 파란 바다가 보여? 그러면 그 위에 뭐가 떠 있진 않아? 요트가 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는 이제 좀 지루해져서 해변을 걷기 시작해. 해변을 걷다가 그 밑에 뭔가 묻혀 있을 것 같지 않아? 안 묻혀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러는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뭔가 묻혀 있을 것 같지 않아? 얘가 글쎄 뭐 묻혀 있다고? 뭐가 묻혀 있을까? 약간 막 이러면서 이때 당시에는 얘가 떠오르는 게 없어서 아내한테 음, 이렇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아.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다시 또 이제 이 츠츠랑 이 아내랑 지금 상황에선 떨어져 있는 거잖아. 이러면서도 떨어져 있는데도 츠츠이는 또 이제 회사를 나가고 또 일상적인 생활을 하잖아. 또 이제 막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막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풍경을 보면서 막 아내랑 있었던 얘기 아이 생각 이런저런 생각 막 하면서 이런 아내랑 그 낙원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도 떠올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부분이 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구성 자체가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 다시 지금 이제 그 지하철에서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야. 한낮. 이 시간 신도심의 고층 빌딩들에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이 통로를 통해 역으로 향한다. 그 흐름의 역행이라도 하듯 혹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듯 치체이는 지하 통로를 역행한다. 밀려오는 인파가 예컨대 하나의 세계라면 세계는 언제나 불쾌하고 어딘가 초조하고 또 말이 없다. 여기서 매일 일정한 사람들과 스쳐 지나갈 것이다.
수백, 아니 천을 넘기는 날도 있을지 모른다. 방대한 불쾌함과 방대한 침묵. 오늘 걸으면서 문득 그녀의 방 욕실을 떠올린 것은 스쳐 지나간 검고 긴 머리의 여자에게 달콤한 코코넛 향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욕실에 늘 놓여있던 비누는 상표가 뭐였더라? 지하 통로를 빠져나온 길은 신주쿠 중앙공원을 향해 곧장 뻗어 있다. 만약 건너편에서 걸어오는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에게 어제도 여기서 만났죠? 라고 말을 걸으면 어떤 말이 되돌아올까? 그런가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요? 아는 분이신가요? 보나마나 기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실제로 기분 나쁜 놈이네 라고 소리내서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고 보니 아까 회사를 나오기 전에 상사인 쿠도로부터 한잔하지 않겠나? 라는 소리를 들었다. 치치, 좀 피곤해서요. 냉정하게 거절해버렸다. 하지만 조금 버릇 없는 말투였던 것 같아. 신주쿠까지 오는 전차 안에서 계속 그 거절 방법을 이리저리 생각하고 다시 말해봤다. 마치 은식기를 만드는 장인이 제품의 형태를 다듬듯이 표면을 고르게 하고 튀어나오거나 구부러진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해머로 두드리고 또 두드려 아름답게 조탁하듯이. 플라나주. 분명히 그 작업을 플라나주라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단어를 알고 있을까? TV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봤을까? 아니면 어떤 잡지에서 본 것일까? 길은 힐튼 호텔 앞에서 왼쪽으로 꺾인 후부터 완만한 언덕길이 된다. 언덕을 오르면 구마노 신사가 있다.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진다. 그래도 언덕길 중간에 자동 판매기 4대가 놓여 있어 그곳만큼은 대낮처럼 밝다. 여기서 매일 밤 캔맥주를 하나씩 산다. 캔맥주를 사면 이것으로 오늘도 끝마쳤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슬퍼진다거나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 든다는 의미는 아니다. 히토미. 초등학교 때 말이야. 반 아이들 모두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 그녀가 갑자기 이런 말이 시작한 것 역시 여기서 캔맥주를 사고 있을 때였다.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경쾌한 목소리는 쿵 하고 떨어진 캔맥주 소리만큼 무겁게 들렸다. 히토미. 무슨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게 됐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누구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는 거야. 치치. 분명히 네가 귀엽게 생겼기 때문일 거야. 다른 여자들이 너 질투한 거 아니야? 자동 판매기에서 캔맥주를 꺼내면서 말했다. 그 등에 대고 히토미. 나 당신이 그렇게 말할 때가 좋아. 라고 그녀가 중얼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나는 내가 이렇게 말할 때가 싫은데 라는 대답이 떠올랐다. 아이, 이씨. 이거 뭔가 좀 웃기지 않아? 다 나오나? 뭔가 약간 좀 소소하게 웃긴 것 같아. 그지? 그지?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소소하게 웃기지 않아? 아이고. 그녀는 걷는 내내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녀가 다가오면 사이가 좋았던 토모코까지 어디론가 자리를 피했다고 했다. 히토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가 엄청 분했던가 봐. 나 말이야.
모두한테 안갚음을 했어. 치치, 안갚음? 히토미, 그래 안갚음. 급식용 스푼 있잖아. 그걸 애들이 사용하기 전에 모두 핥았어. 치치, 나 내가 이걸 뭐지? 히토미, 그래 안갚음. 급식용 스푼 있잖아. 그걸 애들이 사용하기 전에 모두 핥았어. 치치, 왜? 히토미, 왜라니? 그러니까 안갚음이지. 근데 한 반에 학생이 40명 정도 되잖아. 그걸 다 핥으려니까 중간에 뺨도 아프고 혀도 퉁퉁 붓고 난리가 아니었어. 급식 준비가 끝난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제일 앞자리부터 순서대로 반 아이들의 스푼을 핥고 있는 여자아이. 긴 갈래머리를 흔들며 여자아이가 필사적으로 스푼을 핥고 있다. 차가운 스푼이 여자아이의 붉은 혀 위에서 뜨거워진다. 결국 반 아이들 아무도 그 안갚음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모양이다. 그녀는 자신이 핥은 스푼으로 맛있게 크림 스튜를 먹는 반 친구들을 마치 승리를 거둔 듯 의기양양하게 쳐다봤다고 한다. 율 122페이지. 그가 사는 아파트는 신주쿠역에서 걸어서 18분. 아침 저녁으로 역을 오가며 가만히 그녀를 떠올리는 비율도 최근에는 줄어들었다. 몇 번이나 같은 전경을 떠올린 적도 있고 까맣게 잊고 있던 그녀의 말이 문득 떠오른 적도 있다. 그리고 전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그녀의 황당한 질문에 지금은 그럴듯한 대답이 떠올릴 때도 있다. 123페이지. 한 주에 5번 반복해서 캄캄한 실내에 부재중 메시지 램프가 켜져 있기도 하다. 그녀에게서 온 메시지가 아닐까? 아직 미련을 가진 자신이 남아있기도 하다. 그녀와 다른 시간을 살게 된 지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았다. 자신의 시간이 규칙적으로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라면 그녀의 시간은 저 멀리 수평선으로 사라져가는 하얀 요트다. 122페이지. 히토미, 거기에 뭐가 묻혀있지 않아? 치치, 어? 거기라니? 히토미, 당신 발밑에 말이야. 치치, 뭐랄까, 2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히토미, 2개의 시간이 동시에? 점점 느낌이 좋아지는데 당신의 낙원. 이렇게 하면서 끝나. 결국 뭐가 묻혀있는지는 안 알려주는데 이것도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섞어 놓는다 그래야 되나? 이 낙원 얘기하다가 다시 그 일상 그런 막 그 맥주 막 그거 얘기하다가 급식 얘기하다가 다시 또 그 낙원으로 돌아가가지고 해서 이 부분을 뭐지? 너무 막 좀 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원래 먼저 나왔던 건데 뒤로 가지고 온 것도 있거든. 근데 여기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끝나. 그냥 2개의 시간이 동시에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 이렇게 스치이가 얘기하면 히토미가 당신의 낙원 점점 느낌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어린 왕자 양그림? 그게 뭐지? 어린 왕자 양그림? 그게 뭐지? 얘기해주면 안 돼? 기억이 안 나는데. 뭐야? 어린 왕자 양그림? 뭐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그런 건가? 뭐 어린 왕자 하니까 그 모자 안에 그 뱀인가? 뭐지? 뭐 들어있는 그것만 생각나는데 그림이라 그러니까 그런가? 그게 뭐야? 뭐야? 빨리 쳐줘봐. 뭐야?
근데 이 소설 괜찮지 않아? 이거 되게 얇아서 읽기 괜찮아. 그리고 괜찮았어. 뭔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거짓말? 그냥 이런 거짓말이라는 소재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소소하면서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되게 좀 일상적인 거를 이렇게 막 뭐랄까 일상의 감정선? 그냥 일상의 감정선에 따라가게 된다 그래야 되나? 구멍 3개 뚫린 상자? 그게 뭐지? 나 오늘 기억이 안 나지? 양 그려달라고 해서 그려줬더니 결국엔 어린 왕자가 상자 하나 그려준 걸 대충 조금 기억날라 그런다. 그냥 그 안에 양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실제 같은 면도 있어서 재밌었어. 결국 양은 안 그려주고